조금 나누고 싶은 게 오늘 딱 지혜님이 마음, 몸 챙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딱임따 얘기 들으면서, 이거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음, 제가 생각하는 마음 챙기고 몸 챙기고 한 이유는 다 회복 탄력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음. 몸에 떨어졌든 아니면 뭐 마음이 힘들었든 어쨌든 그거를 박차고 올라오는 그 힘이 키우기 위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거 딱김따 보셨나요? 43강이긴 해요.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와, 아니, 아직 못 봤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30편 잠깐 넘었, 얘기해 줄 건데 우선은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죠? 음, 네. 그게 뭐예요? 승현이가 알려줘요. 음. 예쁜 옷 입은 승현이가 알려주세요. 그냥 느껴지는 거. 단어나 뭐든 좋아요. 원래대로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쉽게 말하면. 원래 텐션으로 다시 그런 거. 올라가서 하는 거? 네네. 좋아요. 한 번만 더 지목해 주세요. 자, 나일까? 조마조마. 자, 승현이가. 은영님? 언니들 중에 한 번 골라주세요. 이 언니는 은영님? 어깨 은영 언니. 자, 아, 저요? 네. 회복 탄력성은 어, 뭐 어떻게 용수철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내려갔다가 다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 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이제 음, 그런 회복 탄력성이 어쨌든 다시 회복해서 옛날같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서 다시 원래 바랬고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돌아오는 힘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어쨌든 성공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뭐 누구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내가 추구하는 내 모습 더 나답게 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성공이라 생각해요. 꼭 돈이 얼마에 모여야 되고 막 내가 뭐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되고 뭐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 내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더 나답게 살아가는 게 전 성공이라고 우선 전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 맞아요. 실패 안 한 것 같다고 느끼겠지만, 실패는 와장창창 더했대요. 음, 인 회복 탄력성이 좋았대요. 도전을 많이 해서 실패는 상대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했고,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았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냥 스트레스를 우리가 아까 지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 이제 그걸 잘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번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스트레스는 내가 의도하든 안 하든 항상 어디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다룰지 아느냐가 마음 공부고 상담 공부고 하면서 패러다임을 계속 전환하면서 그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음, 그 학장님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회복 탄력성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1번은 불행의 기준을 낮추래요. 불행의 음, 기준을 다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만약 생각이 들면 아예 원초적인 나랑 비교하래요. 그냥 밥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막 이런 느낌. 나가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불행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기준이 되게 높다는 거죠. 좀만 못해도 나는 부족하고 난 못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행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는 힘이 불행의 기준점을 낮춰라.
예를 들어, 뭐 인간관계에서 틀어졌다. 얘가 뭐 날 배신했다. 이러면 2년 전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친구는 나와 관계에서 나와의 그 친구와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음, 그러고 끝.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학장님은. 아무리 날 배신해도. 어쨌든 좋은 추억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없애면. 음. 저는 그냥, 물론 뭐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남자친구한테 만약에 당신이 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너무 슬퍼.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와 그 아무튼 남편분이랑. 그때 전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 예전에 이 사람 선택한 내 자신이 되게 낮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그 형부가 얘기했던 의도는 자기네가 이렇게 엄청 부한 집안이 아니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도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한 걸 보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고 선택한 내 자신이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오빠 자체로도 매력도 있고, 뭐, 온화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다 배제된 상태로 얘기하는, 자기를 판단하는, 그게 되게 좀 마음 아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해석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보면서 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번을 생각했고요. 2번은 지적인 힘을 키우래요. 그게 마음 공부 얘기하셨어요. 딱. 오늘 지혜님이 말씀하신 마음 공부. 지적인 힘을 키워야 내면에서 불행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많아질 수 있대요. 지적인 힘이 없으면 내면에 있는 불행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계속 자기를 갉아먹게만 해석할 수밖에 없대요. 그 공부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사실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힘들고 아프잖아요. 남의 아픔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뭐 남의 아픔을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삼자 아니면 되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스스로를 보는 그런 힘들? 그러려면 그런 마음 공부를 하거나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그 힘, 그런 공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이거는 학장님의 말부터 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말로 마무리해보면 학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건들은 다 있는데 그 사건들마다 불행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건들은 똑같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불행이야 라고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어차피 누구나 이런 불행은 뭐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다 오는 게 다르지만 어쨌든 누구나 겪는 거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 두 번째, 나쁜 게 아니고 모른 거였다. 전혀 나빠가 아니고 저분이 어떤 뭐 마음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진짜 저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면 스스로 계속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불똥을 튀긴 거면 그 사람 진짜 참 가엾다. 라고 생각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학장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한 거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줌 2탄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분밖에 네. 다음 이 시간에. 좀만 기다려요. 바로 공유할게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상처받는 일이 오잖아요. 사실 뭐 내가 잘못 안 해도.
난 당당하게 했는데 상대가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 원래 조금 이렇게 툭툭거리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강균성이 해준 말이 떠올라요. 그 노래하는 분 있잖아요. 노을. 그분이 옛날일 거예요. 옛날 예능에서 어디 뭐 대학교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짧게 강연해준 내용 중에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보통 상처를 뭐 했다고 말하죠? 받았다. 입었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죠. 자, 음. 만약에 승현이랑 제가 지금 같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할게요. 그냥 이게 전 건전지인데 진짜 만약 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이걸 음. 승현이한테 줬어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러면 승현이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받아야죠. 같이. 그죠? 음, 받을 때 승현이 의지로 손 받은 거죠. 손을 내서. 네. 상태가 어, 똑같아요. 남이 던진 거야, 나한테. 야, 씨, 이렇게. 아니, 뭐 행동으로. 그거를 내가 받아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 엄청 신박하던데? 내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음. 그냥 먼지 털듯 툭툭 털 수도 있대요. 그냥 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냥, 아까 그냥 그, 김기학장님 말한 것 중에도 좀 더 제가 생각했던 것도 더해서 말하긴 했지만, 저는 음.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건 옛날 거예요. 제가 원래 평소에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신앙적인 거나 이런 상담 공부를 하면서 많이 없어진 거예요. 빈도수가. 음. 그 이유는 1번 상처를 내가 안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상처도 받는 그 순간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안 받겠다라고 우선 마음을 먹었고요. 2번 상담 공부하면서 생각한 거. 내가 모르는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열어놔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저는 10대 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대 9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1이라도 이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걸 끼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박수도 이렇게 소리 나지. 안 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원래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너 뭔가 믿거나 뭔가 화가 나게 나한테 행동을 했으면 내가 스스로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상담공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시간을 안 준 내 탓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겠지. 이런 거요. 상처도 사실 저 여기 상처가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호주에서 이만큼 상처 내서 왔거든요. 화상 입어가지고. 근데 음. 상처라는 게 사실 이렇게 화상 입고 나서 살이 돋고 해서 만지면 하나도 안 아프지만 보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런 아픔들이 진짜 막 옛날 그 아팠을 때처럼 아파서 눈물 흘리진 않지만 그래도 애리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섹시하다는 단어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섹시하단 말 들었거든요. 엄마랑 두부 가게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 두부 가게인지도 알아요. 두부 가게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두부 달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딸이 왜 이렇게 애기가 섹시하냐고. 난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단어. 엄마 섹시한 게 뭐야? 라고 했더니 엄마의 그 음. 동공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말은 칭찬이야 하지만 전혀 칭찬 아니야 라고 느껴고 왜 애기한테 그런 말 하냐라고 하는 그 장면이 아직도 부러워. 선명하거든요. 엄마는 기억 안 난대.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냐? 음. 안 난대. 근데 저는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까지만 해도 섹시하다는 말을 제 입에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내가 싫어하는 말 있지 하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이 나한테 한 의도한 건 아니. 사실 그분은 나한테 칭찬한 거겠죠. 왜냐면 전 피부가 이렇게 좀 많이 하얘진 거라고 했죠. 키 커서. 자, 그래서 옛날에 제 시커먼 옛날 사진 보면 아무튼 시커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 그분은 그냥 칭찬으로 얘기했겠지만 의도가 없이. 근데 나는 그게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남들은 이제 20대가 돼도 저한테 칭찬한다고 너 쟤 섹시하다 피부가 이렇게 말해도 칭찬처럼 1도 안 들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남은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혹이나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한테 내가 그런 거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일도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뭐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좀 뭔가 덜 받아요. 확실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적인 건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맨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하진 않잖아요. 하려고 노력하지만.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이렇게 뺑뺑이를 잘 돌아요. 그 광야라고도 비유하는데, 아니면 돌아온 탕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자기 맘대로 다 살고, 다 해보다가 결국에 안 됐을 때, 하나님 미안해요. 이렇게 돌아오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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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때마다 그냥 신앙적으로 너 왜 이제 와? 이런 말이나 너 왜 이거 했어? 라고 그런 질책당한 것보다 그냥 어서 오라는 마음? 뭔가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좀 늘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항상 올바르게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받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항상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조건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물론 부모님께도 얻기도 했지만 그런 신앙적인 것들 덕분에 그냥 누구든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그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 말고 그런 마음, 그런 경험이 조금 더, 어, 저 사람도 어쨌든 소중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존재가. 그 사람이 잘못 행동을 했든 그렇게 좀 생각하니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게 긍휼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긴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음. 그리고 좀 더 결론적인 건 정리해보면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행복한 경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은 경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모나 있어요. 경험한 적이 없었어. 그 상담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나한테 찔르잖아요. 그럼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밖에 사랑해줄 수밖에 없는 내로 살한 거니까.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게 좋은 게 더 있어. 이게 더 지혜로워. 이거의 개념도 아예 모르는 사람인 거니까. 아, 내가 아프긴 해도 뭔가 내가 막 꼭 예수님은 아니니까 내가 모든 걸 이런 거 못해도 그래도 내가 막 힘이 있으면 그래도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존중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면 기회가 되면 알려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진짜 그냥 흘러가요. 안 받아지고 흘러가. 좀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게 뭐 사람이든 상황이든 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뭐가 필요한지는. 음. 그래서 너무 평소에도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지혜님의 말씀들이 다 공감됐어요.